안녕하세요, 문현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음량 관련 컨텐츠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으로 믹싱 콘솔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믹싱 콘솔의 구조를 먼저 다룹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믹싱 콘솔을 얘기할 때 믹싱 콘솔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믹싱 콘솔은 말 그대로 믹싱을 하는 음향기기입니다. 믹싱을 한다, 섞는다는 얘기죠. 섞는다, 살, 음원을 섞어주는 기기죠. 자, 음원으로 존재하는 마이크나 그런 다른 음향기기의 인풋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 프로세싱한 그 결과물을 서밍을 하죠. 서밍은 이제 합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합쳐진 소스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의 확성을 하는 곳이라면 스피커로 보내지겠죠. 결과물을 녹음을 해야 되는 레코더로 보내지는 곳이라면 레코딩이겠죠. 자, 믹싱 콘솔은 오디오의 형태에 따라서 아날로그 믹싱 콘솔, 디지털 믹싱 콘솔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라이브용 콘솔, 레코딩용 콘솔, 그리고 방송용 콘솔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믹싱 콘솔 시대가 이제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이 세 가지 분류는 조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믹싱 콘솔이라는 그 기술 자체에 다양한 기능이 디지털 쪽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하우징, 하나의 기기 안에 그 많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어떤 기능에 특화되어서 방송용, 라이브용, 레코딩용으로 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아직도 유효하기는 합니다. 아날로그 오디오를 다루는 아날로그 믹싱 콘솔의 경우, 자, 오디오 신호, 이제 정기적인 음향 신호가 인풋되게 되면 증폭을 해야 되고 필터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EQ라는 이퀄라이저라는 이제 회로를 사용해서 프로세싱을 하게 되죠. 이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에서도 간단한 EQ의 회로라면 작을 것인데 좀 더 디테일하고 많은 작업을 하기 위한 풀 파라메트리 EQ다 하면 회로도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 위에 오디오가 억스나 버스로 흘러야 되는 채널 수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오디오가 흐르는 길도 여러 개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 길의 숫자만큼 회로가 또 다 생겨야 되기 때문에 또 회로가 커지겠죠. 그래서 소형 아날로그 믹서나 대형 아날로그 믹서의 가장 큰 차이는 회로의 크기의 차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피 자체가 소형에서 대형은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달라지는 그런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날로그 회로는 실제로 그 신호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회로가 다 존재합니다. 디지털 믹싱 콘솔은 어떨까요? 디지털 믹싱 콘솔은 아날로그 형태의 오디오가 인풋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시 디지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산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화된 데이터 0101 하는 그 디지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로 내보내주는 디지털 시그널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다른 기기로 디지털 형태로 다시 보내준다거나 하는 그런 아웃풋 부분,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략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X32, M32라는 디지털 믹싱 콘솔의 사이즈가 제 어깨만한, 제가 어깨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좀 더 크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이게 40채널의 인풋을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믹서예요. 반면에 아날로그 콘솔이 40채널을 믹스할 수 있다. 그러면 3배, 4배 정도의 큰 사이즈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디지털 믹싱 콘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디지털 믹싱 콘솔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입니다. 컨버터는 변환기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정기적 아날로그 신호,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신호가 작은 경우라면 증폭을 해야 되겠죠. 라인 레벨까지 증폭을 하는 그 일을 프리앰프가 담당합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프리앰프가 증폭을 하고 그 이후에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신호는 DSP라고 부르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DSP로 신호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 DSP 내에서는 그 콘솔에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기능들이 적용되어서 소리를 프로세싱하게 됩니다. EQ를 사용한다거나 다이나믹 계열의 이펙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멀티 이펙터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버스로 보내준다거나 억스를 보내준다거나 하는 등의 그런 프로세싱이 DSP 내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실제로 소리로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날로그로 다시 변환돼야 되겠죠. 그게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입니다. 변환기. 이 DAC는 ADC의 반대의 역할만 하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디지털 믹싱 콘솔은 오디오의 인풋, 아웃풋, 그래서 IO부가 있고요. 그리고 DSP 부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여러분들이 콘솔을 사용하실 때 명령을 주죠. 자, 이런 파라미터가 이 값으로 움직여줘. 내가 페이더의 값을 이렇게 조정하고 싶어. 내가 어떤 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어떤 값으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모니터도 보고요. 디스플레이, 노브, 스위치, 페이더. 이 부분은 뭘까요? 순수하게 컨트롤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명령은 다 누가 할까요? DSP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명령만 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컨트롤 서페이스 부위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믹싱 콘솔은 IO 부, DSP 부, 컨트롤 서페이스 부로 나눠집니다. 총 3가지죠.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 같은 경우 컴퓨터 본체가 이렇게 있죠. 컴퓨터 본체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CPU, 램, 저장 장치, 그리고 전원 장치, 파워 서플라이죠. 그리고 이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는 메인보드. 이게 데스크탑 본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제가 그렇게 해서 명령을 넣죠. 그 명령이 들어가고 연산되는 게 결과값이 어디로 보이나요? 모니터로 보죠. 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게 컨트롤 서페이스 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솔에서. 그러면 DSP는 어딜까요? 바로 본체, CPU가 들어있는 그 본체가 DSP 부가 됩니다. 그럼 오디오 IO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음향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에 무엇을 연결하시나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시죠. USB든 파이어와이어든 썬더볼트 아니면 네트워크 오디오를 사용해서 CPU가 들어있는 본체에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죠. 자,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디지털 믹서로 치면 IO 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오디오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예인 DAW,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죠. DAW 같은 경우 어떻게 연결하시나요? 그렇죠. 컴퓨터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죠.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디오 믹서와 확실히 더 똑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베이스, 프로툴스, 누엔도, 로직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DAW 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음원들을 믹싱할 때 어디서 하시나요? 믹서에서 하세요. 그 믹서는 프로그램으로 존재하죠. 하지만 연산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본체에서 CPU가 하고 있어요. 만약 프로툴이라면 CPU가 아닌 HDX 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에서 연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 카드가 DSP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디오의 인풋 아웃풋은 누가 하고 있나요? IO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고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믹싱 콘솔의 구조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 PC의 구조는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믹싱 콘솔에서 IO부, ADC, DAC가 있는 그 부분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 디지털 믹싱 콘솔에서 오디오 연산을 하는 DSP부, 컴퓨터의 본체, CPU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믹싱 콘솔의 컨트롤 서페이스부, PC의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의 역할을 합니다. 자, 디지털 믹싱 콘솔은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많은 디지털 믹싱 콘솔들,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만났을 때 이해하시는데 훨씬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믹싱 콘솔을 다루면서 그 첫 번째로 디지털 믹싱 콘솔의 구조를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향 콘솔의 대부분이 디지털 믹싱 콘솔로 바뀌어져 있고 아주 보편화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아날로그 콘솔을 먼저 설명하고 디지털 콘솔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간단하게 그 두 종류의 콘솔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디지털 믹서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신다면 좀 더 세분화된 분야로 들어갔을 때 이해가 더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고 만나볼 수 있는 디지털 믹싱 콘솔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디지털 믹싱 콘솔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처음 보고 내가 처음 알게 된 콘솔이라도 그 믹서의 특성 그리고 그 기능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급자 아니면 음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직접 정보를 얻을 때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애플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맥OS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81을 사용하니까 481을 보겠습니다. ABC 순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알렌 헤스. 알렌 홈페이지를 먼저 가볼까요? 자, 엔트리 모델, 기초적인 모델이랑 고급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트리 모델 SQ 시리즈가 있죠? 자, SQ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도 기본적인 정보를 아실 수 있어요. 기본적인 제품의 설명을 보고 싶으면 자, 도큐멘트에서 브로셔를 먼저 살펴봅니다. SQ5를 볼까요? SQ 브로셔라고 있죠. 그리고 콘솔의 기능을 알고 싶으면 뭘 볼까요? 매뉴얼을 살펴보면 됩니다. 흔히 유저 가이드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리퍼런스 가이드 이거 같네요. 우선 SQ 시리즈의 브로셔를 보겠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네요. 48채널의 인풋 채널, 36채널의 버스를 운용할 수 있고요. 이펙터 8개, 매트릭스가 스테레오로 3개까지 있네요. 7인치의 터치 스크린이네요. 오, 좋아요. 9k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 디지털 믹서의 구조로 접근해서 볼게요. SQ7 같은 경우는 32개의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어요. 33개의 페이더를 가지고 있고, 디지털 믹서를 이야기할 때 프리앰프가 몇 개다, 채널이 몇 개다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인풋 채널이 SQ 같은 경우는 48채널이라고 했죠. 하지만 프리앰프는 32개가 있다고 합니다. 믹서 자체로의 오디오 인풋은 32개를 인풋 받을 수 있지만 믹서 자체의 DSP 인풋 채널은 48채널이라는 얘기입니다. 48채널의 이 인풋 채널은 DSP의 인풋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연산 가능한 채널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32채널의 마이크 프리앰프가 있다. 이건 실제로 오디오 인풋을 받을 수 있는 포트를 말하는 거죠. 32채널의 인풋을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16채널은 다른 인풋을 받을 수 있는 기기 IO부를 더 사용한다면 또 인풋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억하십시오. DSP 인풋 채널, 실제 오디오 인풋 채널은 디지털 콘솔에서 별도로 나눠져 있다. 자, SQ 시리즈는 결국 IO부가 32채널의 IO를 가지고 있고, DSP는 또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네요. 이 하우징 본체 안에. 그리고 페이더와 모니터, 노브들이 또
하나의 하우징에 들어있습니다. 올인원이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퍼스널 컴퓨터 중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컴퓨터가 뭔가요? 노트북이에요. 랩탑 컴퓨터라고 하죠. 랩탑 컴퓨터는 모니터, 키보드, CPU, 모든 IO를 다 하나의 기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연결하는 구조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대형급 콘솔인 D라이브를 보겠습니다. 자, S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큐멘트. D라이브에 브러셔가 있습니다. 자, S 시리즈. S7000을 보겠습니다. 자, S7000은 36개의 패더, 듀얼 12인치 터치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부분이 있네요. S7000의 경우 이 서페이스를 말하는 건데, 이 콘솔 같은 경우 이 서페이스는 진짜 컨트롤 서페이스의 역할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오디오 I/O 부가 DM64인데 DM64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DSP도 들어있어요. 160 채널의 인풋, 64 채널의 아웃풋을 프로세싱하는 코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D라이브 S 시리즈는 디지털 믹싱 콘솔의 구조 중에 I/O와 DSP를 하나로 합친 DM64라는 녀석을 사용하고 서페이스 부만 떨어져 나온 S7000이라는 서페이스를 사용하는 구조이네요. 근데 지금 제가 영어로 된 사이트만 보고 있었죠. 우선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습니다. 그냥 중학교 수준의 영어로 이 문서들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 이 RNS 제품의 수입원의 홈페이지를 가시면 되겠죠. 수입원은 사마 프로 사운드죠. 사마 프로 사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제품 정보, 브랜드별 쭉 브랜드로 볼까요? RNS로 보면 되겠네요. 아까 SQ 시리즈 볼까요? SQ7 바로 친절하게 한글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한글 자료를 보고 싶으면 한글 홈페이지, 특히 수입원의 홈페이지를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다. 딱 설명이 됐네요. 36개 패드의 서페이스다. 다 적혀있네요. 믹스랩과 서페이스로 분리된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다 보시면 돼요. 한글 매뉴얼도 있나요? 자료실 가볼까요? 한글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매뉴얼 찾으시려면 한국 수입원의 홈페이지 가셔서 찾으시면 웬만하면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 하면 수입원에 문의를 하셔서 매뉴얼을 얻으시면 돼요. 자, 음향기기를 다룰 때 세부적인 기능을 알고 싶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려면 무조건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품 같은 거 전자기기 사실 때 매뉴얼 잘 안 보고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기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매뉴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강추드립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자료를 찾아보시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정보가 없다고 생각되면 다른 유저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해지겠죠. 하지만 우선은 매뉴얼을 먼저 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이번엔 아비드를 가보겠습니다. 아비드는 홈페이지가 살짝 좀 찾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자, 솔루션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라이브 사운드죠. 자, 라이브 사운드로 갑니다. 자, 아비드의 엔트리 모델은 S3LX라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도큐멘트나 아니면 이제 서포트를 가보시면 이 자료들이 있어요. 데이터 시트가 있네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셔 같은 거예요. 자, S3L의 설명입니다. 요게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 이제 스펙을 보면 S3 컨트롤 서페이스, 그리고 E3 엔진, 그리고 스테이지 16 리모트 IO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이 기계가 S3 컨트롤 서페이스입니다.
이 기계가 E3 엔진입니다. 이 기계가 S16 스테이지 렉이에요. IO죠. 디지털 믹싱 콘솔의 구조, IO부, DSP부, 컨트롤 서페이스 부로 딱딱딱 나눠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조합을 이루어서 S3LX라는 콘솔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볼까요? 16개의 페이더를 가지고 있고요. 32개의 엔코더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엔진으로 가보면 64채널의 인풋 채널을 풀 프로세싱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24개의 버스, 그리고 LCR, 그리고 8채널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자, 인풋 IO는 16인, 8아웃, 그리고 4ACB 아웃을 가지고 있답니다. 16인에 16아웃이네요. 자, 64채널의 인풋을 믹싱할 수 있고, IO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디지털 믹싱 콘솔의 구조 그대로 다 있고, 서로 연결은 ABB라는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게 S3L의 구성입니다. 하이엔드급 볼까요? S6L이 있군요. 기존 프로파일이 단종되고 가장 프로파일과 유사한 모델로 생각되는 모델입니다. 브로셔를 볼까요?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자, 서페이스 종류가 다양하네요. 6L의 경우 이 모니터의 개수 그리고 페이더의 개수에 따라 모델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럼 S6L의 다양한 모델의 차이는, 큰 차이는 컨트롤 서페이스의 차이다. 그 위에 엔진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 엔진이란 말이 DSP 부를 말하는 거죠. IO 렉이 또 따로 있어요. 스테이지 64라는 렉이 있고 3이라는 렉이 있고 16은 아까 S3L 시스템에서도 있었던 렉이죠. 자, ABB라는 걸 사용하니까 다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비드 자체는 전 모델이 오디오 IO부, DSP부, 컨트롤 서페이스부로 나누어지는 그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코를 가볼까요? 수입원인 사운더스의 홈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은 S21이죠. 자, S21의 경우 48채널의 플렉시 인풋 채널을 가지고 있다. 자, 디지코에서 말하는 플렉시는 뭐냐면 스테레오든 모노든 한 채널로 인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스테레오 채널이라고 하면 다른 콘솔상에서는 두 채널의 인풋 채널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지코에서는 한 채널을 점유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6채널의 플렉시웍스 서브 그룹 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마이크 프리앰프는 24채널의 인풋 포트를 가지고 있네요. 믹서 자체는 48 플렉시 인풋 DSP를 가지고 있지만 콘솔 서페이스 자체에는 24채널의 오디오 인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풋은 12채널이 가능하네요. 그럼 추가되는 인풋은 뭘 사용해야 될까요? IO 렉을 또 별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S21 같은 경우는 컨트롤 서페이스, DSP, 오디오 IO가 하나로 되어 있는 노트북 같은 구조인 거죠. 여기에 추가의 IO를 더 사용해서 오디오 인풋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SD10을 가볼게요. SD10은 132채널의 인풋 채널을 믹스할 수 있습니다. DSP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6채널의 억스 버스를 사용할 수 있고 옵션으로 디렉, 마디렉, 디지렉, SD렉이라는 이제 별도의 IO 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자체는 8인 8아웃의 아날로그, 8인 8아웃의 ACB를 가지고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디지코는 서페이스에 DSP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IO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 B. B에 베링거가 있었네요. 베링거는 조금 이따가 마이다스 하면서 그냥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마이다스를 가보겠습니다. 수입원인 사운드 솔루션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M 시리즈죠. M32. 자, M32
X32 안 보고 왜 M32 보냐 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다스와 베링거는 같은 종족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그룹. X32는 베링거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마이다스가 디자인한 프리앰프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M32는 마이다스의 프리앰프가 들어가죠. 서페이스도 페이더의 차이, 그리고 디자인의 차이가 있지만 형태나 구조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같은 콘솔로 보시면 돼요. 내부에 프로세싱 되는 알고리즘은 똑같고요. 가격의 차이에 따른 차이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0 채널의 인풋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DSP 인풋 채널입니다. 32개의 마이다스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다. 40인의 25아웃이라는 얘기네요. DSP의 숫자는. 그리고 32채널의 마이크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마이다스 M32, 베링거 X32는 40인의 25아웃의 DSP IO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내부에는 32인의 16아웃의 IO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외력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DL 시리즈, DL32, DL16 같은 AS50 기반의 IO 렉을 붙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야마하 프로 사운드 오디오 홈페이지가 바로 뜨네요. 프로 오디오로 왔습니다. 믹서로 가보겠습니다. 엔트리 모델은 TF 시리즈가 있죠. TF 시리즈의 특징을 볼까요? TF5라는 모델입니다. 33개의 페이더, 48채널의 믹싱 채널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DSP 인풋 채널을 말하는 거죠. 20억스를 가지고 있다. 스테레오 서브버스 따로 있고, 32개의 XLR 콤보 입력 단자를 가지고 있다. 16개의 XLR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다. 자, TF5 같은 경우는 결국 서페이스와 DSP와 IO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X32, M32랑 같은 구조죠. 그리고 아까 봤던 SQ 시리즈 S21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의 IO를 연결하기 위한 옵션 카드 슬롯 같은 건 있네요. PM10을 볼까요? 최고 그레이드 콘솔이죠. PM10의 컴포넌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SR10이라는 컨트롤 서페이스가 있어요. 15인치 터치 패널이 2개, 페이더가 38개. CSR10S라는 컨트롤 서페이스가 있고 15인치 터치 패널이 하나, 페이더가 26개. 사이즈가 줄어드네요. 한쪽 뱅크가 없는 모델이 R10S라는 모델이네요. 여기에 딱 명시되어 있듯이 컨트롤 서페이스 기능만 하는 겁니다. DSP가 있어야 되겠죠? DSP 찾아봅시다. DSP 딱 나오네요. DSP R10 DSP 엔진, 144채널의 인풋 채널, 72채널의 믹스 아웃풋. 자, DSP는 144인 72아웃에 프로세싱을 하는 DSP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IO 렉을 붙여야 되겠죠? RPIO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RPIO 62라는 IO 렉이 있네요. 이게 16채널짜리 4장이 꽂혀 있는 거네. 64채널 인풋, 아웃풋은 2장이니까 32아웃. 64인 32아웃에 IO를 구성할 수 있는 렉이네요. RPIO 둘둘둘이라는 모델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16인 16아웃으로 구성할 수 있네요. 야마하 PM10은 오디오 IO, DSP, 컨트롤 서페이스가 분리되어 있는 콘솔입니다. 자, 오늘 믹싱 콘솔, 그 중에서도 디지털 믹싱 콘솔의 구조를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믹싱 콘솔의 구조 다시 한번 설명하면 IO부, DSP부, 컨트롤 서페이스부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모델들에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 모델들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믹싱 콘솔 편은 믹싱 콘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이번 편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